청취자 여러분의 건강을 응원합니다. 라디오 특진 김도원입니다. 내시경 받아보신 분 있으신가요? 내시경은 입을 통해 식도로 삽입해 몸속의 이상 여부를 파악하고 조직 검사를 통해 진단하는 검사 방법입니다. 이렇게 위 내시경은 일반 내시경과 수면 내시경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위 내시경을 하다가 내가 실수할까 봐 혹은 체질에 안 맞아서 못할 수도 있겠죠. 이럴 때는 어떻게 대처하면 좋을까요? 네, 라디오 특진 오늘은 건강 골키퍼 내과 전문의 김동규 원장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원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저희가 알아볼 주제 위 내시경입니다. 네. 건강 검진할 때 보통 받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네. 위 내시경은 주로 어떤 경우에 받아야 할까요? 이게 40세 이상의 성인에서는 네. 위암 선별 검사 때문에 2년마다 검사를 시행해야 되고요. 복부 통증이나 아니면 위산 역류, 복통 같은 여러 가지 증상들이 있으면 그때도 검사를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렇다면은 이제 대장 내시경과는 달리 나이대가 조금 내려가네요. 네, 맞습니다. 대장 내시경이 이제 50대 네. 전후를 했었는데 위 내시경은 이제 40세 이상이라고 합니다. 이것도 역시 이제 뭐 또 횟수의 중요성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네. 물론 이제 2년마다 검사를 시행해야 한다고 하셨는데 의심 증상이 있는 환자는 좀 다르겠죠? 네, 그렇죠. 이게 특별한 증상이 없으면은 2년마다 받는 거를 권하지만 이게 위암의 이제 고위험군인 경우에는 좀 더 짧은 주기로 이제 검사를 하게 되는데요. 특히나 이제 위궤양이 있거나 헬리코박터 감염이나 아니면 장상표화생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그 필요에 따라서 짧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실 이런 경우에는 위 부분이니까 본인이 좀 느끼지 않을까 싶어요. 본인이 계속 불편해할 수도 있는데 대개는 요런 안 좋은 것보다는 식도염 때문에 증상이 오는 경우가 많죠. 제가 그 얘기하려고 했거든요. 역류성 식도염이 은근히 오래 가면은 힘듭니다. 네, 맞습니다. 네, 일단 이렇게 위 내시경 같은 경우는 일반 내시경이 있고 수면 내시경도 있잖아요. 검사 중에 이 트림을 참아야 안전하고 편하게 검사가 가능하다고 하는데 이걸 어떻게 참아요? 이게 환자분이 그거를 참는 것 자체가 좀 쉽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네. 만약에 이제 수면 내시경이 아니라 일반 내시경을 한다면은 이 트림을 참기 위해서 호흡을 잠깐 멈춘다거나 보통 이제 검사할 때 이제 저희 간호사들이 이제 설명을 하거든요. 숨을 잠깐 참으세요. 이렇게 하면은 요게 이제 트림이 조금 덜 나오는 경우도 있고 검사가 보통은 5분 이내에 좀 끝나니까요. 이게 가장 힘든 거는 이제 상부식도 쪽에서 목 쪽으로 바로 넘어갈 때거든요. 네. 그때만 조금 수월하게 넘어가면은 검사 또 생각보다 어렵지 않게 끝납니다. 사실 그런데 어쨌든 누구나 처음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막 갑자기 뭐 숨을 참아야 된다. 그리고 이제 뭐 트림을 참아야 된다. 여기서 내가 움직이면 어떡하지? 여기서 트림하면 어떡하지? 무서워하는 분들도 있는데 네. 이런 경우에는 그러면 내시경 말고 뭐 다른 방법도 혹시 준비가 돼 있나요? 그렇죠. 이제 이게 두려워가지고 하는 경우에는 대개는 수면 내시경으로라도 해서 검사를 하는 거를 권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이제 검사 내가 도저히 못 받겠다 이렇게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게 내지는 아니면 인후부나 이제 상부식도 쪽이 좀 좁아져가지고 내시경이 못 넘어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이제 위 조영술이나 이제 CT 촬영 같은 걸로 이제 대체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위 조영술이면 그 안에 이제 막 빛나는 그걸 넣는 거죠. 그렇죠. 이 사진을 찍었을 때 이제 반짝반짝 빛날 수 있는 그 물 같은 거를 먹어가지고 그러면서 이제 위를 이제 돌려가면서 이제 여러 번 사진 촬영을 하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이 부작용이 없을 수도 있긴 하지만 아무래도 근데 두려움이 계속 들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수면 내시경을 받기도 하는데 이런 경우에는 100% 안전할까 또 염려가 됩니다. 이 조사를 보면은 심하면 뭐 사망에 이르는 경우도 있다고 들었거든요. 네. 미리 혹시 내가 수면 내시경이 맞는지 네. 안 맞는지 좀 이렇게 확인해 볼 수 있는 시스템 같은 게 갖춰져 있나요? 이게 미리 알 수 있으면 참 안전하고 좋을 텐데요. 이게 이제 수면 내시경 때 사용되는 약 자체가 결국 개인차가 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렇죠. 네. 이게 모든 사람한테 이제 개별화해가지고 이걸 다 체크할 수는 없고 그래서 대부분 이제 저희가 검사를 할 때 특히 이제 주로 문제가 되는 건 호흡 억제이기 때문에 산소 포화도를 이제 체크하면서 검사를 시행을 하고 약물도 이제 소량부터 해가지고 서서히 올려가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봤을 때는 이제 수면 마취제 종류도 정말 다양하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지난 시간에 뭐 이야기했었던 프로포폴도 있고 예.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럼 실제로
그러니까 프로포폴이 맞는 분들도 있는 거예요? 아, 그 체질적으로 맞는. 네, 그러니까 이분한테는 이런 걸 처방을 해야겠다 이런 게 있는 거예요? 아, 그것보다는 이제 이 수면이 좀 쉽게 잘 안 되고 하는 분들한테 워낙에 프로포폴 자체가 작용 시간이 짧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빠르게 작용하고 빠르게 없어지기 때문에 모니터를 적절히 하면서 사용하면은 정말 좋은 약입니다. 하지만 절대 남용되면 안 된다는 거죠. 오남용은 안 된다. 알겠습니다. 네. 이 보통의 경우 수면 내시경을 하면은 기억이 안 나잖아요. 네. 네, 저도 위내시경 받았을 때 눈 감으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떴는데 끝났더라고요. 네. 그런데 이제 수면 내시경을 했는데도 기억이 나는 분들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맞아요. 이거는 왜 그런 거예요? 이게 이제 우리가 편하게 설명하려고 수면 내시경이라고 얘기하기는 하는데 네. 정확한 표현은 의식하 진정 내시경이거든요. 의식하 진정 내시경. 의식이 있지만 진정 작용 정도를 일으키는 정도의 수면제 용량을 사용해서 내시경을 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대부분 이제 잠을 자고 나서도 뭐 내지는 뭐 술로 만약에 비유를 하기도 하는데 술 먹고서 기분 좋게 아무 기억도 안 나는 경우도 있지만 이게 굉장히 위험한 거 나쁜 아닌가요? 기억들이 막 이렇게 남아 있는 경우가 있잖아요. 네. 수면 내시경도 좀 비슷한 것 같습니다.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사실 좀 트라우마로 남을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긴 하거든요. 네. 뭐 약물 치료 같은 것들이 가능할까요? 아, 이게 가끔 너무 무서워가지고 이게 못하겠다고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요. 그런 분들한테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약을 쓰지는 않고요. 대개 이제 수면이 좀 잘 안 맞는 분들이 있으세요. 그런 분들은 그냥 일반 내시경으로 하라고 얘기하고 저희가 이제 충분히 많이 설명하면서 검사를 하거든요. 그렇다면 어렵지 않게 이제 검사하는 경우도 많으니까 무조건 나는 수면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만 생각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네, 너무 강박관념을 가지고 있으면 오히려 네. 결과 안 좋을 수 있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안 일어날 건데. 네. 네. 오늘은 위내시경 검사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너무 두려워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의사와 간호사 선생님은 여러분의 건강을 최우선으로 생각하시니까요. 미리미리 걱정되는 것이 있다면은 대화를 통해서 신뢰관계를 구축하고 CT 촬영이나 위 조영술도 있다고 하니까요. 40세 이상의 성인분들이라면 건강검진을 통해서 나의 위와 십이지장의 상태 점검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하늘내과 의원 김동규 원장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